안녕하세요. 황혼서재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인생에 실패란 없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아빠는 실패자야. 이젠 내가 쪽팔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잖아.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여러분은 이 소리를 듣고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까지 배신당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의 경계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의 인생 드라마입니다. 한때는 화려한 성공의 상징이었던 남자, 김영호. 그의 고독한 복수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 자수성가한 신하라 불렀죠. 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수식어보다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오직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은 제 성공의 증거이자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 불빛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내인 선영은 명품 가방과 화려한 보석으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했고 아들 민주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부족함 없는 삶을 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비가 제 성공의 크기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웃음은 제 삶의 모든 이유였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화려한 삶은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제가 책임져야 할 세상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먼지 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전 허름한 사무실 앞에서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지갑에 늘 품고 다니던 사진이었죠.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 꿈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 그게 제 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위기는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거대한 파도 앞에 작은 돛담배일 뿐이었죠. 저의 성공을 보며 환호하던 세상은 저의 실패를 조롱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게서 등을 돌린 것은 바로 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홀로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죠.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아무런 말 없이 하얀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단 세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아내가 내민 이혼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 즉 사랑과 신뢰라는 허상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길 바랐지만 아내의 차갑고 단호한 눈빛은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는 듯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실패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성공을 찬양했던 입술로 이제는 저를 실패자로 낙인 찍었죠. 아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는 실패자야.
이젠 아빠 때문에 친구들 보기도 쪽팔려. 라는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었던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고 정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가 이사한 곳은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허름한 고시원이었습니다. 한때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화려한 야경은 이제 좁은 창문으로 보이는 빌딩의 차가운 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낡은 침대, 곰팡이 핀 벽지, 퀴퀴한 냄새는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살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왜 돈이 전부라고 믿었을까? 왜 그토록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을까? 어쩌면 그들이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제가 그들을 잘못 길들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외면한 것은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외로움은 저를 집어삼킬 듯이 괴롭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줄기 빛처럼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바로 최연식, 10년 전 저를 배신하고 도망쳤던 옛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호야, 너 정말로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잊고 지냈던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했지만 열정과 패기 하나로 모든 것을 이뤄냈던 제 모습이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최연식의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알던 사람, 저에게 가장 큰 배신을 안겨줬던 사람.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와 저는 그날 밤새도록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건넨 한마디에 다시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영호야, 내가 이룬 성공은 허무한 게 아니야. 가족들이 배신했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그 말은 제게 잊고 있던 저의 본 모습을 떠올려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은 저를 짓누르려 했지만 저는 책상에 앉아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처럼 말이죠. 저는 잠들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저의 능력을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인 선영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요즘 뭐 하고 있는 거야? 회사 사람들한테 당신 소문 다 났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녀는 저의 안부를 묻는 척 저의 몰락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일 시작했어. 제 말에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 당신이 예전의 당신인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저에 대한 경멸과 함께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몰락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어딘가에서 제가 다시 일어설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호야, 너 예전에 꿈꿨던 그 사업 아직도 유효하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생각이야.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과거의 배신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자신이 모든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저의 절박한 의지가 그를 다시금 제 인생으로 끌어들인 것이었죠. 우리는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시원 앞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밤새도록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낡은 종이와 펜 그리고 라면과 소주가 전부였지만 저는 그 시간들이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나누던 어떤 대화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배신을 배웠지만 동시에 저를 다시금 일어서게 해준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를 배신했던 이들에게 제가 누구였는지 똑똑히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재기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을 썼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고시원이라는 작은 방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저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저 자신을 되찾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최현식과의 동업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돈을 댔고 저는 제 모든 열정과 노하우를 쏟아부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저에게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옛 동료들 사이에서 그리고 경제계의 소식통들 사이에서 김영호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가 정말로 성공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망한 사업가가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라며 비웃었죠. 그러나 저는 조용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유명 기업인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두 저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외면했던 옛 동료들과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던 선영과 아들 민준이었죠. 선영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아는 체 하지 않으려 했고 저 역시 그녀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성공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제 옆에 서 있던 최현식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현식아,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저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지난 5년간의 제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가족의 배신, 그리고 고시원에서의 삶까지.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다시 일어섰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을 사는 것임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멈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의 인생을 제 자신의 힘으로 다시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연설을 마치고 천천히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바로 아내인 선영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선영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제가 기억하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불안으로 차가워진 손이었죠. 그녀는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역시 내 남편은 실패할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돌아온 게 아니라 당신이 다시 온 거야. 돌아갈 곳이 필요해서.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민준 역시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예전에 철없는 소리 했던 거 전부 잊어주세요. 저희 다시 예전처럼, 아니, 더 행복하게 지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리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저의 성공과 재산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이 눈빛을 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했던 순간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실패자로 만들었고 덕분에 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졌던 성공과 명예를 원했지만 저는 이미 그것들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저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저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들을 가장 절망에 빠뜨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좋아. 다시 시작하자. 대신 나를 다시 배신할 생각은 하지 마. 이제 모든 것을 잃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일 테니까. 제 말에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신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미 그들을 상대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그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복수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다시 저의 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저를 다시 이용하려는 교묘한 계략을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저의 사업 지분을 넘보며 저를 다시금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물질적인 것들만 보았고 저의 눈빛에 숨겨진 차가운 분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파놓은 덫에 기꺼이 발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덫의 끝에는 제가 계획한 완벽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제 사업 지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전처럼 그들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믿고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라 생각했죠. 저는 그들의 욕망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회사 지분양도 서류를 작성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모든 재산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저의 미묘한 표정 변화조차 눈치채지 못했죠. 서류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던 날 선영은 저를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과거에 제가 보았던 만족스러운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성공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저를 다시 한번 짓밟고 일어서는 그녀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한때는 제가 그 미소를 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했죠. 며칠 후 저는 저희 회사의 성공적인 복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의 복수를 눈앞에서 지켜보게 될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던 선영과 아들 민준이었죠. 그들은 제가 연단에 서서 여러분, 저는 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불안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 앞에서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망신을 줄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예상과 달리 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지분은 저와 제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준 단 한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될 것입니다. 제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최현식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마주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특허를 공개하며 저의 성공에 힘을 실어주었죠. 그 순간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그 화면에는 한 줄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김영우 회장, 모든 회사 지분 사회 환원 및 가족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약정서 공개. 이제 알겠나?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 당신을 어떻게 배신하는지. 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선영과 민주는 저의 완벽한 복수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회에 환원한 재산은 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이었죠.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들은 한 푼의 재산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을 잃고 세상의 비난을 받으며 처절하게 몰락했습니다. 그들이 한때 저를 무시했던 것처럼 이제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며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몰락을 보며 통쾌함보다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에게 주었던 수많은 사랑과 헌신은 잊은 채 오직 돈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들의 파멸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저의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불행을 바라는 대신 저의 남은 삶을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재건된 회사는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파트너인 최현식은 저를 배신했던 과거의 죄책감을 털어내고 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시원 앞 낡은 식당에서 나누던 라면과 소주의 추억은 이제 최고급 커피 향이 가득한 사무실에서 나누는 미래의 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다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제 아내이자 아들이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 섞인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 최현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영호야, 그들을 용서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의 말은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는데 제 남은 인생을 쓰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배신은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제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깨닫게 해준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돈과 명예를 위한 성공이 아닌 저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위한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성공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배신했던 이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배신이 저를 진정한 저 자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서류는 저의 삶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제가 잃어버렸던 저의 진짜 모습을 되찾게 해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고시원은 저에게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재기의 발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저의 파트너와 함께 회사에 나갑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루고 싶은 진정한 꿈,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배웠고 동시에 진정한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은 저를 떠났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에게 돈 이상의 가치를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그들도 언젠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성공과 실패, 가족과 배신은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련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실패가 아닌 끊임없는 재기의 과정이니까요. 혹시 지금 절망의 시간을 걷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